네, 이번 영상은 정말 중요한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모듈과 프로바이더가 뭔지를 배워볼 건데요. 잠깐 코드를 다시 볼게요. 지금 이 앱 컨트롤러는 앱 서비스라는 클래스의 객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코드를 뒤져봐도 new 앱 컨트롤러를 해서 이 앱 서비스를 넣어주는 코드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보이시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nestj가 이런 어떤 의존성을 넣어주고 실제로 객체를 생성하는 역할을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앱 모듈에서 providers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앱 서비스라는 걸 정의를 해두면, 그리고 이 앱 서비스에서 인젝터블이라고 정의를 해두면 나중에 이렇게 해당 앱 서비스 타입을 가진 생성자의 인자가 있을 때 nest.js가 자동으로 이걸 주입해주고 앱 컨트롤 객체를 생성해주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공식 문서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프로바이더가 뭔지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해석을 하면서 같이 좀 읽어봅시다. 프로바이더는 nest에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다. 네, 많은 클래스들이 프로바이더로 취급될 수 있는데 서비스, 그리고 리포지토리, 팩토리, 헬퍼 등등, 이제 우리가 나중에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다양한 개념을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어떤 건 서비스, 어떤 건 리포지토리라고도 하는데 이건 하나씩 배워 나갈게요. 그리고 이 프로바이더의 메인 아이디어는 바로 그것들이 디펜던스로서 인젝트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저 캡 서비스에서는 캡 리포지토리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서로 의존 관계가 있잖아요. 클래스들끼리.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조립을 해주는 게 nest.js 역할이고, 그 역할을 사용하려면 우리는 프로바이더스라는 개념을 알고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잠깐 내려가 볼게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렸던 것과 유사하죠. 여기에 프로바이더스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 클래스는 인젝터블이라고 앞에 붙여주면 됩니다. 이 cat 서비스가 다른 어딘가에서 쓰여야 하나 보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인젝터블 데코레이터를 써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인젝터블 데코레이터는 어떤 메타데이터를 정착하는데 cat 서비스가 nest의 IOC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관리될 수 있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이제 IOC는 Inversion of Control의 약자인데요. 이제 이 개념은 우리가 작성하는 코드가 실행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코드를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고 nest.js라는 프레임워크 코드가 우리 코드를 실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어의 역전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웹 개발 프레임워크가 다 이 IOC 개념을 갖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어떤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하는 것조차 이 nest.js에서 프로바이더 등을 사용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nest.js도 결국 IOC라는 원리가 적용된 프레임워크인 거죠. 네. 내려가 보면 방금 봤던 앱 컨트롤 유사합니다. 지금 캣츠 컨트롤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캣츠 서비스 클래스 이 타입을 가진 이 디펜던시가 필요로 하는데, 이렇게 캣츠 서비스라고 그냥 타입을 명시해 두고 아까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이 캣츠 서비스 위에 인젝터블만 붙어 있으면 자동으로 그 객체를 만들어서 얘가 nest.js가 주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생성자로.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해서 캐치 컨트롤러 객체를 만드는 행위 자체를 모두 nest.js가 몰래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런 원리를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어떤 클래스가 필요로 하는 그 하위 클래스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디펜던스라고 하는데,
이때 그 하위 클래스의 객체가 필요할 때 이제 그걸 인젝션, 주입을 해준다는 거죠. 그걸 이제 프레임워크에서 해주는 이 현상을, 이 기능을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합니다. 디펜던시 인젝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거든요. 밑에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꼭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 내용들은 사실 이제 당장 필요한 내용들은 아니고 그때그때 제가 필요할 때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다른 클래스의 의존성으로서 자동 주입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클래스 앞에 이렇게 인젝터블이라고 하는 데코레이터를 붙여줘야 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서 해당 클래스의 타입을 생성자에서 명시만 해주면, 이런 식으로 명시만 해주면 자동으로 해당 객체가 다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무리 많은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도 모두 다 이걸 Nest.js에서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모듈 수를 볼게요. 이제 모듈은 이런 프로바이더들을 그냥 아무 범위 없이 쭉 늘어놓고 정의만 해버리면 이게 코드를 볼 때 너무 머리가 아프고 조직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혼동스럽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구조를 잡아주는, 이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범위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Nest.js 애플리케이션에는 크게 이제 루트 모듈이라는 게 있고, 이 루트 모듈, 그러니까 우리가 그 Nest.js 프로젝트를 맨 처음 생성했을 때 만들어진 그 앱 모듈 있잖아요. 보통 그 앱 모듈을 루트 모듈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해 나가면서 우리만의 뭐 유저 모듈, 뭐 하트 모듈, 뭐 아이템 모듈, 뭐 이런 모듈들을 만들어서 이제 개발자들이 나름 구획을 정해서 개발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우리 이전에 봤던 모듈이라고 하는 데코레이터 안에서 봤던 설정들이죠. 그래서 이 프로바이더들은 해당 모듈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 모듈 안에 속하는 프로바이더들입니다 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 프로바이더들을 여기 안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러는 이제 정말 우리가 배웠던 컨트롤러 맞는데, 이제 이 모듈 안에 어떤 컨트롤러, 클라이언트가 보낸 리퀘스트를 받아서 처리하는 컨트롤러들이 속해 있다면 그것들도 이제 컨트롤러라고 데코레이터로 표시가 되어 있었죠. 그 컨트롤러들을 클래스 명들을 다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 모든 모듈에 꼭 다 컨트롤러가 있을 필요는 없거든요.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라서 컨트롤러가 없으면 그냥 이 필드를 안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빈 배열로 두셔도 되고요. 컨트롤러가 있는 모듈인 경우에만 이제 이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임포트 엑스포트는 이제 익숙하신 개념일 것 같은데 그냥 자바스크립트 그 임포트 익스포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프로바이더들을 이제 어떤 모듈 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두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 모듈에 정의된 프로바이더들끼리만 서로 이렇게 주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모듈에서는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프로바이더를 갖고 있는 모듈에서 이것들을 익스포트를 해주고 이 모듈에는 프로바이더를 사용하고 싶은 다른 모듈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모듈을 임포트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라는 모듈과 B라는 모듈이 있을 때 A 모듈이 B 모듈에서 제공하는 프로바이더들이 필요하다면 B 모듈에서 해당 프로바이더들을 익스포트 해줘야 되고, A 모듈은 B 모듈을 임포트 해주고 그 필요로 했던 프로바이더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이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 A 모듈에 있는 여러 가지 클래스들의 생성자의 인자의 타입으로 해당 프로바이더들을 지정해주면 된다는 거죠. 네,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실제로는 좀 더 사용 방법이 훨씬 다양한데 일단 너무 많은 걸 지금 배우면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까지 개념적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모듈을 직접 만들어 가보면서 한번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